자, 오늘은 백제로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자, 백제도 참 중요한 왕이 많은데요. 자, 오늘 어떤 왕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목을 이제 백제 동성왕의 업적이다 이렇게 한번 붙여봤는데요. 자,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 들어가시죠. 자, 첫 번째 이제 시세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자, 이제 이 세라고 하는 단어는 네, 이게 해세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한 해가 시작을 했을 때 어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러 가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세배하러 간다. 그래서 이게 그 세자예요. 그래서 해랑 똑같은 의미의 단어다라고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이 시라고 하는 글자는요. 네, 오를 시자로도 쓰이지만 대명사 이를 가리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세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해에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위는 이제 나라 위자죠. 그래서 위나라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요. 현재 우리가 백제라고 하는 나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백제 시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위진남북조 시기를 거칠 겁니다. 백제가 무너지는 것은 마지막에 당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위라고 하는 나라가 북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북이 오랑캐. 자,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위로에 대해서 현재 우리 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북이 오랑캐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예전에 시험에 나왔었던 적이 한번 있는데요. 그 시험이 나왔을 때 객관식 시험에서 이걸 고구려로 해석한 적도 있다라고 한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료에서 팩트라고 하는 것은 위로라고 하는 글자 자체만 팩트이고요. 이걸 해석하는 것은 북이 오랑캐라는 해석이거나 또는 고구려로 해석하는 게 있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끝에 이제 이 백제가 있죠. 자, 백제가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이제 어떤 한자들이 있는지 한번 잠깐 보면요. 이 우자가 또 우자이고요. 그 다음 요거는 기병할 때 기자죠. 그래서 말탈 기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으킬 발, 나타날 발자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병을 일으켰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뒤에는 수십만이 될 겁니다. 이거는 한자 어렵지 않죠. 그리고 공격할 공자입니다. 자,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위로가 기병 수십만을 일으켜서 백제를 공격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들어왔네요. 그 경계에, 즉 백제의 경계에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머릿속에 남겨두셔야 되는 거는요.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되고 있으니 그 해석에 너무 집중을 하지 마시고 위로라고 하는 것이 백제를 공격했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기억에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 한번 보시죠. 자, 또 한 번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기억에 남아야 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모대라고 하는 글자, 이걸 이제 한번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모자라고 하는 한자 구조를 한번 잘 보시죠. 자, 모자라고 하는 한자 구조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또 하나가 얹어져 있죠. 자, 요런 이제 한자 구조인데요. 그래서 소 위에 있는 뭔가 꼭대기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게 소뿔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자 사전을 보시면 소뿔이라는 의미 말고 소울음소리 또는 이제 투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소뿔로 해석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소뿔이 크다라고 하는 형상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소뿔이 크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렇게 소뿔이 크다 뭔가 위대한 존재를 나타내는 듯한 이 모대가 누구냐 하면 위에 제목에 있는 동승왕이에요. 그래서 이 모대를 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오히려 위로라고 하는 저 글자보다는 모대를 반드시 이 사료에서는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한자들은 쉬워요. 자, 보낼 견자고요.
장수장자고요. 자, 그 다음부터가 또 해석이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고유명사로서 사람 이름을 뜻합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해석하기가 굉장히 그걸 모르는 상태라면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예를 들어서 이게 첫 번째가 모래사자에 법법자에 이름 명자지 않습니까? 해석이 어렵죠. 칭찬할 찬자에 머리 숫자에 흐를 유자고요. 풀해자에 예의예자에 고온인데요. 이 고온이라고 하는 글자는 맏형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네, 곤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곤충할 때 쓰는 곤자가 이 곤자입니다. 그러니까 벌레 이런 뜻인데 해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 이름으로 보셔야 되고 뒤에 못간나라고 하는 거는 한자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 사람 이름입니다. 나자는 보통 이제 어찌 나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겠죠. 자,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모대, 즉 동성왕이 장군, 사법명과 찬수류와 그리고 헤레곤 그리고 목간나를 보내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보내어서 그 다음에 뒤에 솔 또는 율이라고 하는 도금의 한자가 나오는데요. 이 글자. 자, 이 글자는 이제 비율할 때 율자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느리다라고 할 때는 솔로 도금을 합니다. 자, 그런데 두 개 중에 어느 것일까라고 하는 것은요. 다음 한자를 보시면 쉽게 판단이 가능한데요. 자, 무리 중자죠. 대중할 때 쓰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그냥 일반적인 무리 대중을 뜻하기도 하지만 군대 또는 군사를 뜻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현재는 위로라고 하는 존재가 백제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동성왕 모대가 장수를 보내는 걸로 전체 문장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군사 또는 군대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뒤에 어떤 글자가 나오느냐 하면 획수는 굉장히 많아서 복잡한 것 같지만 이거 오늘날에 쓰는 단어입니다. 습격이죠. 그래서 둘 다 이제 공격한다는 뜻이 있는 건데 그냥 우리는 습격하다 라고 하면 끝나겠죠. 자, 그리고 자 이제 뒤에 로자가 또 보입니다. 그러면 이 로자는요 아까 위에서 봤었던 이거랑 같은 글자예요. 그러면 이제 위로의 군대라고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리고 뒤에는 한자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크게 그 다음에 깰파자죠. 깰파자. 그래서 깨트렸다. 그리고 이제 끝에 이 지자는 그냥 어조사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대명사로 보셔도 되는데 해석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은 크게 깨뜨렸습니다. 라는 정도의 해석이 될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해석은 그렇게 어려운 점이 생각보다는 없죠. 그래서 한번 이 사료의 이 내용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 내용에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단어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와 모대입니다. 자, 그러면 깔끔하게 지우면서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해에 위로가 또 기병을 수십만을 일으켜서 백제를 공격을 했고 백제 백제의 경계에 들어왔다. 그때 모대 동성왕이 장수 사법명과 찬수류와 해례곤과 목간나 등을 보내어서 그리고 그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로의 군대를 습격하게 했고요. 그 결과 크게 깨뜨렸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게 바로 동성왕의 주요한 업적이라는 것, 그거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고유명사로서는 위로와 모대,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모대가 바로 동성왕임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한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건무, 인연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제 이게 세월 건자죠. 자, 세월 건자이고 그 다음에
무무자인데 이게 느낌상 연호라는 느낌은 확 올 겁니다. 그죠? 다만 이제 이 건무라는 연호를 사용한 것이 과연 이제 뭐 언제냐 하는 건데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백제 동성왕 때이고 그리고 이제 백제나 우리가 삼국을 생각을 해보면 이 당시에 중국은 참 많이 변하죠. 그래서 위진남북조를 거치면서 수당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아까 위로가 쳐들어왔다는 것을 봤을 때 뭔가 위에 만약 북이라고 놓고 해석을 한다면 아래쪽에 소위 말하는 남조의 왕조들이 존재를 했겠죠. 그때 소위 말해서 송, 제, 양, 진이라고 하는 남조 국가가 변하는 과정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 제나라,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남쪽에 있는 제나라라고 해서 남제라고 붙이는데요. 그때 사용된 연호 중에 하나가 건무입니다. 그래서 이 건무라는 연호를 통해서 실제로 연도를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건무 2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 해가 실제로는 495년으로 해석을 보통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연호를 통해서 그렇게 또 추론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봐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료 자체가 백제 때 남제에게 보낸 국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것을 남제서에서 볼 수가 있고 남제에 보낸 국서다 그런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 한번 배경 지식을 확인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다시 또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모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대가 나오면 무조건 누구라고요? 동성왕입니다. 자, 이 동성왕이 보냈네요. 견자. 그리고 사신을 보냈네요. 그리고 올렸습니다. 상. 그리고 표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표를 올린다는 것은 결국 아래에서 위로 뭔가 올리는 게 되는 거고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주로 우리나라 때는 뭡니까? 중국이 조금 더 위쪽에 있었죠. 천자국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래서 중국의 어떤 외교 문서를 보낼 때 그 외교 문서를 우리는 표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상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자 자체는 사실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수월하게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자, 간단하게 뭐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까? 건무이년에 동성왕 모대가 중국의 어디에? 남제 사신을 파견해서 표를 올렸다. 자, 그렇게 이제 한번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자 한번 보시죠. 자, 그 편지 내용을 보건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중국을 어쨌든 황제국으로 높이기 때문에 편지 보낸 쪽에서는 신하로서 낮추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시험 문제를 내건 어쨌든 간에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신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그렇죠. 모대죠. 그래서 이제 모대 자체가 남자의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낮춘 것으로서 신이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신이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신이 스스로라고 하는 것을 보고 나서 자, 이제 어떤 내용이 보이느냐 하면 뒤에 예석자가 보입니다. 예석자가 보이고요. 그리고 봉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서 수라고 하는 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손수자가 붙으면 주다라는 게 되고 손수자가 없으면 받다라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봉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봉작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조공 책봉 관계에서도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다는 거 아니면 이제 봉건제와 관련해서도 그런 것을 쓰기도 하는데 그냥 예전에 고대에서 있었던 일반적인 봉이 되겠죠. 그래서 봉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고 봉작을 받았다. 그냥 봉을 받았다가 제일 편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해세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뭔가 매년 때 대대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뒤에 한번 문장을 보시면서 해석을 해볼까요? 자, 뒤에 요 P라고 하는 독특한 글자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통 당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피동사 또 역시 그런 의미에서 이제 P자가 되겠는데 그러면 뒤에 이제 어떤 단어가 또 나왔냐면 조정의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조정의 영광을 입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조정은 당연히 중국일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황제 당신으로부터 봉을 받았고 세세로, 그래서 대대로 조정의 영화 또는 영광을 받아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해석은 어렵지 않죠? 자, 그 정도 이제 한번 해석을 보시고요. 네, 다음 한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게 마지막 한자가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위에서 목간나를 위에서 한번 봤을 겁니다. 그죠? 그 목간나가 또 나오죠? 자, 그러면 앞에서 한번 했으니까 요건 수월 하고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이전할 때 전자입니다. 앞전자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있었네요. 무엇이 있다? 네, 군공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아까 앞뒤 맥락에서 놓고 본다면, 그죠? 위로가 쳐들어왔을 때, 네, 사본명이나 찬수류나 해례곤이나 목간나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쳐냈죠. 그 군공을 생각하면 이해는 쉽습니다. 그러면 목간나가 이전에 군공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자가 또 나왔네요. 그렇죠? 우. 그리고 이제 이게 뺄 발자입니다. 뭔가 이제 검을 뺀다라고 할 때 발검한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자, 어쨌든 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쳐부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 하면 이게 대대자죠. 대대자. 그래서 무슨 대할 때 보통 쓰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 뒤에 이제 이게 방입니다. 그런데 앞에 잘 보시면 이게 배와 관련된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배예요, 배. 우리가 보통 이제 방주를 만들다, 배를 만든다는 건데, 콧대 쓰는 단어로서 방, 배의 뜻인데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대를 부수고 배를 부수었다, 쳐부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건데, 대가 느낌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어떤 느낌을 딱 잡으셔야 되느냐 하면, 이 대가 성문을 가리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 세 번째 줄 해석이 목간나가 이전에 네, 군공이 있었고요. 그 군공인즉슨 결국은 궁성문을 부수고 선박을 부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 예전에 군공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라고 해석도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우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궁성문을 부수고 적의 네, 선박을 부수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뒤에 마지막 줄 한번 보시죠. 했다, 그리고 행 이렇게 나오는데요. 갔다, 뭐 이렇게 일단 느낌이 오죠. 근데 역시 어려운 거는 이런 부분이죠. 역시 고유명사를 잡아야 되는데요. 요게 고유명사 직함입니다. 자, 줄을 이렇게 갖다 뚝 끊었는데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요 정도 글자는 알죠? 넓을 광자에, 그 다음에 힘, 위험할 때 위자죠. 그리고 장군입니다. 그래서 광위 장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면중 후로 삼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이 면중 후로 삼았다는 것은요. 결국 이 면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지역을 가리킬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이 면중을 오늘날의 학자들은 어디로 보느냐 하면 현재의 전라도 강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광주이다 아니다가 역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후로 삼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직함을 얘기할 때 이렇게 앞에다가 행을 붙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해석을 하자면 그대로 그냥 읽어주시면 되죠. 행, 광위 장군 면중 후로 위 삼았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남은 문장이 자, 엎드릴 복자죠. 엎드릴 복. 이 엎드릴 복자는 한번 잘 보세요. 구조를.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 개견자죠. 개가 있는 형상이라서 그 사람한테 개가 엎드려 있는 형상으로 엎드릴 복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죠. 도금은 복이 되고요. 그리고 원할 원자가 또 한번 나왔네. 원큰데 네, 천은. 자, 여기에서 이제 천은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하늘의 은혜겠지만 이거는 당연히 당신 황제의 은혜 뭐 이렇게 이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할 특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잘 안 쓰는 글자인데요.
도금은 민입니다. 민. 도금은 민이고 보통은 이제 근심으로서 어떤 해석을 많이 하는 편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가엾게 여기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청할 청자죠. 들을 청자로 볼 수도 있고 청할 청자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글자 보통은 제거하다. 일반적인 동사로서는 제거하다로 많이 쓰는데 이 제자가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 관직을 제수하다라고 할 때 제자로도 해석이 돼요. 그럼 관직을 제수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관직을 주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앞뒤 맥락에서 그걸 한번 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 8글자 단어들을 먼저 찾아봤는데 한번 해석을 해 볼게요. 엎드려서 원하건대, 원컨대, 천은을 특별히 하셔서 가엾이 여기고 관직을 제수하여 주시기를 청하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 정도 이제 한번 해석을 해주시면 해석은 끝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은 이 모대라는 사람의 업적과 그리고 모델이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를 기억을 해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깔끔하게 하면서 다시 재해석을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한번 가보시죠. 자, 이제 도금하면서 어느 정도 해석이 바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무 2년에 모대, 동승왕이 견사, 사신을 파견해서 표를 올려서 말하기를 저는요, 신은 이렇게 되니까 저는요, 네, 옛부터 봉을 받아왔고 그리고 대대로 조정의 영화를 입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베르마치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서 중간에 제가 어떤 내용들을 잘랐습니다. 그 중에 이제 네, 목간나만 보는 거죠. 자, 목간나는 예전에 군공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한편 최근에도 네, 궁성문을 부수고 적들의 배를 네, 쳐부순 그런 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네, 이 목간난을 광위 장군 면중으로 위 삼았습니다. 엎드려 바라오건대 복원 천언을 특별히 베풀어 주시옵고 가엾이 여겨서 그에게 관직을 제수하여 주시기를 간청하나옵니다. 이런 네,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요게 이제 네, 실제로 중국의 역사서에 남아 있는데요. 우리 역사넷에서는 이것이 백제가 중국의 관계를 보여주고 백제가 또 중국 쪽으로 진출했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허나 오늘 저는 이 사례를 어떤 것에 좀 활용을 하고 있느냐 하면 백제 동성왕의 업적과 관련해서 기억을 해 주었으면 한다는 것과 그리고 백제 동성왕을 그렇죠. 모대, 본명으로서 어릴 때 이름으로서 모대라고 부른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백제 동성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동성왕이 네, 모대라고 불린다는 것 꼭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동성왕과 관련한 사실로서 사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위로라고 하는 존재가 쳐들어왔었다는 것을 통해서 모대, 동성왕 때 이름을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장수를 누구를 제가 좀 부각을 시켰느냐 하면 목간나라고 하는 장수를 또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단어들을 통해서 네, 동승왕 그리고 네, 모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모대, 동승왕이라는 존재는 백제가 장수왕 이후에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다시 백제를 끌어올리려고 했었던 인물이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나 이 인물이 네, 안타깝게도 난으로 죽게 되죠.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동승왕은 낮의 동맹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결혼 동맹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주의 토착 세력인 백신하 등등의 성들을 기용을 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사료를 통해서 본 것처럼 남조의 한 나라였던 제나라, 남제와 친선 관계를 통해서 대내외적인 안정을 추구하기도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백가의 난이 일어나면서 그런 안정정책이 물거품이 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을 한 것이 바로 무령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동성왕 다음에 무령왕이 나온다는 것도 한번 잘 기억을 해 두신다면 앞뒤의 맥락을 잡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정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대 동성왕과 관련한 사실을 보았다는 것 잘 기억을 해 두시고 다음 사례에서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